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노무현 재단 관련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신이시죠. 그래서 지난 주말 봉화음악회를 위해 봉화마을에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서울에 지금 건립 중인 노무현 시민센터 명칭이 확정됐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시민센터로 확정된 건데요. 지난 8월 17일 임시이사회에서 이게 공식 확정됐고, 당시 제가 재단 이사로 선임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이라는 성함과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고, 시민, 참여, 이런 용어 사용을 통해 많은 분들이 건물 이름에도 대통령님의 생각을 담고자 함을 알 수 있었고요. 노무현 재단은 앞으로도 추모와 기념을 넘어 노무현 가치와 철학을 확산시키고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확장돼야 하는데 크게 공감했습니다. 특히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시민센터는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과 짝을 이루는 익숙한 이름이기도 하죠. 물론 보통은 노무현 재단, 노무현 시민센터 이렇게 부르는데요. 내년 2월 준공 후에 시범 운영을 거쳐서 5월 정식 개관 예정이고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신임 이사로 선임이 됐고요. 유시민 이사장은 그간 재단의 젊은 이사 선임에 대한 요청이 상당히 있었다며, 특히 최근 언론개혁 현안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 공부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 많은 활동을 한다며 새로운 시각으로 활기를 불어넣는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의 이러한 말씀에 굉장히 부담이 되면서도 노무현 정신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온전히 전달하고 변해가는 사회에 맞춰서 이 정신을 계속 이어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틈틈이 계속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온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꾸준히 제 역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이 되면 특히 미디어 공간을 계속해서 활용해서 더 많은 학생들, 청년들과 접점을 찾아서 의미있고 재미있는 활동들 많이 해나갈 예정이고요. 노무현 시민센터에 후원금이 아직 다 차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도 2차례에 걸쳐서 기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월에는 30만 구독자를 돌파하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1동으로 이렇게 3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고요. 혹시 후원하실 분들이 계시면 영상 댓글에 고정을 해놓을 예정이니 영상 시청 끝난 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화 소식, 노무현 재단 소식, 그리고 노무현 정신과 관련한 현안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소식인데요. 윤석열 씨와 친한 김형석 교수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계속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언론 압박은 공산주의와 비슷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제 일본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를 했다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 맹비난을 퍼부은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의지에 북한과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50년 뒤에는 이게 큰 실수라는 점을 알게 될 거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항일운동을 하듯이 애국자로 존경받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면서 대일 정책까지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2019년 8월을 기점으로 반일운동에 제대로 뛰어들었고, 당시 시민들을 믿었던 문재인 대통령께선 엄청난 역사의 전환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승절 참여했던 거, 이 시절엔 어떤 말씀하셨는지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명박근혜 때는 별 얘기 안 하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혹은 노무현 정부 때 그냥 덮어놓고 비난을 퍼붓는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게다가 한일관계 방치로 젊은이들 희망을 빼앗는 거란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이런 기사는 일본에서나 나와야지 일본 극우 인사의 주장까지 귀담아 들어야 되냐, 이를 명예교수라고 하는데 대학 학생들은 뭐하냐, 데모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말하기 전에 우선 일본 정부를 비판해야 정상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형석 교수는 지난 3월 윤석열 씨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반공, 게다가 기독교, 세련된 보수,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이 무리했다, 그래서 그건 계약이었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 것도 문제다, 그리고 청와대가 국제 감각이 너무 없어도 없다, 애국심 있고 그릇만 크면 된다, 여권에 인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맹비난을 퍼부었는데요. 당시 김형석 교수와 만났던 윤석열 씨, 지난 6월에 대선 출마하면서 죽창가 부르다 한일관계 여기까지 왔다, 이런 역대급 망언을 내뱉으며 본격적으로 폭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이에 죽창가, 오염수 발언을 전하며 일본에서는 윤석열 씨를 엄청나게 띄웠었죠. 지금 김형석 교수도 그렇고 윤석열 씨도 그렇고 일본에서 띄워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웃긴 상황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남기긴 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요약해보자면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한국에서 현자로 존경받는 101세 철학자라며 김영석 교수를 지켜세웠는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는 게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정부 정책이야 얼마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걸 두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진리를 전한다고 생각하진 않기에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그러면서 문득 얼마 전 돌아가신 최영국 할배가 정말 많이 떠올랐는데요. 늙으면 지혜로워진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농경시대의 꿈같은 소리다. 한마디로 과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경험도 많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혜도 더 쌓이고 그러니 그들의 발언이 굉장히 무게감도 실리고 경청할 것도 많고 지혜롭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시대엔 나이를 기준으로 들이대는 게 맞을까요? 늙으면 뻔뻔해진다는 말씀을 남기시기도 하셨죠. 봐주지 마라 이겁니다. 노인들이 저 모양이란 걸 잘 봐두어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들이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까딱하면 모두 저 꼴이 되니 봐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비들도 처음부터 썩은 놈들이 아니었다는 거고 예전엔 아들이었는데 아비가 되고 그 이후에 썩는다고 저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저 꼴밖에 될 수 없었던 걸 바로 너희 자리에서 생각을 안 하면 저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은 청년들에게 울림있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뭘 이룬 게 있다면 그건 나 혼자서 한 게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잘 되는 게 있으면 이건 다 내 개인의 능력 덕분이고 내가 잘한 덕분이고 내가 노력한 덕분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애초에 사회가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나를 영웅처럼 묘사하는 건 절대로 안 될 일이다. 늘 저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공만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최영국 할배를 만난 후였는데요. 저는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철학자이자 현자라고 생각합니다. 늙으면 지혜로워진다고 믿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보고요. 그렇게 저는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꼰대로 몰아가는 건 동의하지 않지만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현자 취급하는 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록 제가 최영국 선생님 같은 현자가 되진 못해도 그의 소중한 말씀은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살아갈 예정입니다. 참 많이 그립습니다. 참고로 지금 윤석열 씨는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윤석열 씨와 절친한 권성동 씨는 대깨문이라는 막말까지 쓰면서 여론조사 좌표를 찍었다. 그러면서 그게 홍준표 지지율이 높은 이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역선택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깨문 좌표 타령하고 있는데 참 품격 있죠. 그러면서 지금 홍준표 의원이 급부상하는 걸 저렇게 대놓고 견제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윤석열 본인은 홍준표 씨를 향해 두테르테 타령을 하다가 제대로 뼈를 맞기도 했습니다. 영아 강간 살해범을 사형시키겠다고 언급한 홍준표의 발언을 어떻게 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처벌과 관련한 사법집행에 대해 언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식 이런 식으로 대답을 윤석열 씨가 한 거죠.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고 귀하는 두테르테의 하수인이었다. 납득할 수 없는 반격을 나서긴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라고 한다면 그거에 따른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감정선만 건드리고 있는 거죠. 아무튼 홍준표도 홍준표지만 윤석열 씨가 홍준표 씨를 이기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인 윤우진까지 언급하는데요. 수사가 완료되면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 윤우진을 감쌌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 그걸 대비하는 게 최우선 아니냐? 이렇게 뼈를 때린 겁니다. 이 둘의 망언을 두고 많은 시민들은 남의 나라 대통령을 마음에 안 든다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까면 되냐 이겁니다. 애초에 야권에 인물이 없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윤석열 씨가 너무나 사람들이 보기 싫으니 민주진영에서도 일부 응원을 하는 거지 사실상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